새로운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투기과열 지역도 있었고 주택거래 신고제도 있었고 네. 종부세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뭐 시내 할아버지가 와도 사실 못 맞추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격이란 말이죠. 네. 근데 한낱 우리 인간이 그렇죠. 맞추고자 하는데 그거는 못 맞춘다. 네. 운이 좋아서 맞아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네. 맞추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 내 여건에 맞춰서 그 다음 플랜들을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그렇죠.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왜일까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대비하는 거죠. 네. 그겁니다. 과거에 제 영상에 보시면요.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정책들과 그때의 가격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싹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 저 그 영상 봤습니다. 예. 다 재탕이던데?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응용. 네. 그러면은 그 결과들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전세 기간이 2년이 4년 되는 건데 과거에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던 적이 예.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 투기과열 지역도 있었고 뭐 주택거래 신고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 뭐 이제 종부세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양도세가 단일 네. 세율이었어요. 그냥 네. 집을 한 개를 팔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 세구간이 있잖아요. 그쵸. 6에서 45%. 네. 그리고 거기 중과 이렇게 네. 되는데 그때는 세 채인 사람 단일 세율 66%. 깔끔했네요. 예, 그런 깔끔하게 어. 이제 차이는 있었죠. 근데 분명한 건요. 제가 왜 과거를 보러 가냐면 과거의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그 결과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과거와 무조건 똑같이 되진 않겠지만 네. 과거에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결과값이 나왔다면 이 이슈와 결과값에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그렇죠. 작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때와 비슷한 이슈가 이슈란 건 정책입니다. 이슈가 지금 생겼다면 과거에 인과응보가 있었던 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래를 대비해 보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뭐 인트로 영상으로 많이 썼는데 그 영상 보시죠.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사라질 것이다. 맞아요. 왜 그런지 그때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분상제 얘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한참 가격들이 조정이 될 때 네.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 2019년 네. 그때 이후에 가격들이 좀 불안했어요. 음. 근데 그때 제가 대비하라고 했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음. 근데 얼마 올라갈지 모르는데 정책들이 전부 다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가끔씩 우리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네. 참 그 방향성을 네. 저 같은 사람보다 잘 보시잖아요. 그렇죠. 뭘 보고 보는 걸까? 네. 물론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정책이 과거에 언제 있었지? 그때 결과가 어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전망을 하시는 그렇죠. 그런 편이신가 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 첫 번째가 수급 문제. 음. 이것 때문에 등락이 있었거든요. 네. 둘째는 정책 문제. 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세금과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시장의 방향과 심리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상황. IMF 리만 브라더스. 그다음에 유동성. 이번 유동성 시장에 비이상적으로 계집도 올라가는 네. 효과까지도 났잖아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로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중 있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네. 가격들의 움직임의 속도와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로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끔 보면은 이제 어떤 이 방금 5가지 이슈 원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딱 하나만 보고 네.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우리 전망은 되게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맞춘다가 아니라 음. 이 방향성이 있구나. 그쵸. 그럼 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우리 요리할 때 이 설탕을 넣느냐 소금을 넣느냐에 따라서 맛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설탕 많이 넣으면 달아지겠지 뭐. 네. 소금 많이 넣으면 짜지겠지. 네. 두 개 이렇게 섞으면 이런 맛이 나겠지. 이렇게 요리를 해 나가듯이 네. 부동산이라는 요리에 네. 뭐 수급이라는 조미료, 정책이라는 뭐 이런 감칠맛 내는 좀 이런 것들이 네. 합쳐져서 집값이라는 맛이 생긴다. 맞아요. 그 제가 처음 요리할 음. 때 그 생각 얘기하는 게 생각났는데 네. 재료를 많이 넣으면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쵸. 우리는 순수하니까. 순수할 때 많이 좋은 거 넣었어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었어요. 맛이 없어. 이게 적절한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제 지금 와이프인데 예. 여자친구 당시에 아 여자친구 당시 밥상 차려줄 예. 때 예. 밥상 차려줄 때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네. 시원한 맛을 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물을 넣고 싶더라고요. 네. 물을 넣으면 시원해지는 건 알았거든요. 네. 근데 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비슷한 게 뭔가 봤더니 배야. 아 배. 배를 깎았더니 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맛은 다른데? 된장찌개에 내가 배를 넣었잖아요. 네. 와, 그 생일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생일날이었습니다. 버렸죠 뭐. 저희는 요리 안 하는 걸로. 예. 아 지금 요리 잘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맞출 수 없다.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인 거고 네. 그 노력의 결과로 나온 방향성에 대해서 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냥 하나의 또 기준을 한 개 더 세우면요. 음. 동전의 양면이라는 비율을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동전의 앞면은 상승이에요. 네. 동전의 뒷면은 하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전의 뒷면을 사포로 다 갈았어요. 아이고. 그 동전의 가치가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는 그 두 개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개는 친구다. 때로는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언제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친구다. 그게 없으면 자본주의가 그렇죠. 못 돌아간다. 그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네. 또 약간 이건 다른 얘기인데 예. 오르고 내리니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또 좋은 말 말씀. 사실 이렇게 쭉 가는 거 우리가 이런 거 원하잖아요. 예. 안정적인 우상향 이거 사회주의거든요. 예, 그렇죠. 자본주의 있으면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